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SMIC가 TSMC의 물량을 뺏어간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SMIC가 7나노 공정 칩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 진짜 SMIC가 7나노 공정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SMIC의 7나노 칩이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SMIC는 지금 현재 EUV 장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SMIC가 7나노 공정을 완성했다는 것은 EUV가 없는 공정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EUV 공정 이전에는 불화 아르곤으로 불리는 ARF 공정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강원 파장이 193나노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ARF 공정을 활용해서 미세 회로를 그리려면 복잡한 회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겹쳐 그리는 복잡한 멀티 패터닝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EUV 장비를 쓸 때보다 공정의 가짓수도 훨씬 많아지고 이에 비례해서 시간과 비용도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칩을 만들어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칩의 내재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스마트폰 칩에는 이런 7나노 칩을 쓸 수 없겠지만 다른 칩부터 슬슬 SMIC 칩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란 고양이가 이제 주머니 밖으로 나왔고 이 고양이를 다시 주머니 속에 쑤셔 넣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SMIC가 12, 14나노에서 더 나가서 7나노 칩을 만들게 된다는 것은 조건 반사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에 큰 변화를, 중장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를 한번 개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로 미래 산업인 반도체에서 우뚝 서고 싶은 욕망을 표출했고 그 순간 미국은 중국에 노골적인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있어서 다행이었는데요.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제조라고 할 파운드리와 메모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대만의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자국 팹리스가 설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만 파운드리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득을 보는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요. 중국과 밀착해서 미국의 눈총을 받고 있긴 하지만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미국 규제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만과의 거래가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재고를 쌓아 놓더라도 더 많은 주문을 대만 파운드리에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파운드리가 성장을 하니 대만에 줬던 물량을 서서히 자국 기업에 주는 식으로 물량을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TSMC의 경우는 매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칩이 7나노인데요. 이걸 SMIC가 제대로 해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TSMC로서는 아찔할 것입니다. 중국의 샤오미, 비보, 오포 등의 스마트폰 업체들은 지금은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나 삼성의 엑시노스 등의 다른 업체들이, 다른 팹리스들이 만든 AP를 탑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직접 AP를 설계하고 그 AP를 TSMC가 아닌 SMIC의 제조를 맡기는 형태로 갈 것입니다. 아직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자신의 AP를 직접 설계할 역량이 되지 않고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도 SMIC도 이런 AP를 만들 역량이 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림인 것이죠. 이제 SMIC가 초보적인 7나노 칩 제작에 성공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체 서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너도나도 자신의 시스템에 최적화된 칩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기업들이 자체 칩을 SMIC에 맡기게 되면 중국 업체 칩을 대거 만들어왔던 TSMC의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SMC가 최근 완전히 미국 쪽에 붙고 미국 애리조나에 팹을 짓는 등 미국에 완전히 밀착하는 데는 중국의 기술력이 올라올수록 중국 칩 물량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저에 깔고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지난 연말에 하웨이가 SMIC를 매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에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요. 하웨이로서는 미국의 제재로 포기한 자체 칩 생산을 재개하고 SMIC는 사업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어 양사 모두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바일 AP를 비롯해서 첨단 칩을 공급받지 못해서 스마트폰 사업이 크게 쪼그라든 하웨이로서는 SMIC를 인수하게 되면 스스로 칩 제조사가 돼서 뭐든 시도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파운드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 SMIC가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여러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쉽게 단행하지는 못하겠지만 종국에는 이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SMIC가 걸어온 길을 보면 이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SMIC가 미중 무역 분쟁에서 크게 언급된 적이 있는데 바로 2019년 5월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SMIC는 미국 증시 상장을 자신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SMIC 측은 당시 그 상폐 결정이 미중 간 무역 분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갑작스러운 자발적 상폐 신청은 첨단 기술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략을 노출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미 증시에 상장한 상태면 미국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SMIC 전략과 발전 등 다량의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 SMIC의 기술 성장을 미국에 노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중국으로서는 하웨이와 함께 반도체 굴기의 핵심 축인 SMIC를 미국에 계속 놔두면 미국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하고 미국의 대중국 경제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 뒤로 하웨이에 대한 제재, SMIC에 대한 제재가 잇따라 이루어지면서 중국 자체적으로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도록 만든 게 바로 미국입니다. 이제 미국에 호되게 당했던 그 하웨이와 SMIC가 손을 잡고 팹을 만들 것이란 얘기, 그리고 인수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SMIC가 7나노 칩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속 진행 사항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